상일 때는 신고만 해라. 이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죠. 자, 페이지 넘겨볼까요? 150페이지고 맨 밑에 보세요. 변경 신고. 그거 먼저 보면. 자, 경미한 변경은 시장원수 등에게 신고만 해라. 그래서 요게 또 29회 때는 기출이죠. 그 1번이 정답이었어요.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 그 쉽게 얘기하면은 오타 수정한다고 그랬죠. 제 이름이 한종민. 근데 한종만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한종민으로 바꿔달라고. 오타 수정. 근데 하루에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 그거 딱 바꿔줬죠.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아주 문제도 치사해요. 치사하게. 그 다음 그 밑에 3번. 그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변경할 때, 그럼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는 딱 정해져 있는데 분양받을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면 권리가 복잡해져. 그런데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 이 말은 분양 안 받는다 그죠? 분양 안 해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주기 위해서 변경. 이거 뭐 현금 청산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내용 봅니다. 그 위로 가셔서 박스 보시면 되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분양계획이니까 분양설계. 이게 뭐 핵심이에요. 분양설계.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뭐예요? 나중에 아파트 몇 동 몇 호 조합원 누구에게 분양해주겠다. 동호수를 배정하는 것을 분양설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는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을 다 받아갖고 분양신청 받아서 작성하니까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분양신청 다 받아갖고 분양신청한 대로 나는 20평대 줘라 30평대 줘라 원하는 평대 맞춰갖고 분양설계를 작성하니까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설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설계에 따라서 누가 분양받을지 분양대상자, 분양대상자 분양받게 될 대진허 건물의 추산액, 이게 분양받을 아파트의 가격이니까 소위 분양가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합원 분양가. 그 다음에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면 다 뭐라 그래요? 보류지. 그 중에서 일반 분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것을 채비지. 그래서 특히 일반 분양분, 이걸 채비지라고 그러고요. 일반 분양할 때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다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건물의 명세와 가격, 특히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니까 이거를 종전가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분양가하고 종전가의 차이, 그거를 청산금이 되는 거죠. 청산금.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예를 들어 갖고 6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종전가는 5억이요. 종전의 단독주택 가격 5억. 그럼 6억하고 5억의 차익 1억. 이게 청산금이 돼서 내야 된다. 그럼 이 종전가. 이거는 언제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져요. 정비사업이 진행될수록 종전가는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고실, 조합 설립 인가일,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실. 자, 이렇게 정비사업이 진행될수록 종전가는 비싸지는데, 지금 종전가는 언제가 기준이야?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실. 가장 나중이 기준이다. 그 말은 제일 비싸게 산정한다. 그래서 이 종전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실 기준 제일 비싸게 산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기준일이 또 2번 나요.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종전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실. 매는 이거 바꿔주니까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추산액, 사업비가 총 얼마가 나오는데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 및 시기입니다. 이거를 사업비의 분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업비의 분담. 조합원이 사업비 얼마씩 나눠낼지 분담.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재개발 사업비가 500억. 근데 조합원 1000명. 그러면 조합원 1인당 사업비 얼마씩 분담? 1년 내내 물어보죠. 1년 내내 숫자도 하나 안 바꾸고. 그래서 5천만 원씩 분담하니까 청산금 1억에다가 사업비 분담 5천. 이거 합쳐갖고 조합원 부담금. 조합원이 궁극적으로 내야 될 돈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종전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 저당권 이런 거 있으면 저당권 같은 권리의 명세도 다 밝혀줍니다. 이유는 이 저당권 같은 권리도 나중에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같은 권리가 있으면 명세. 또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뭐 이사비나 영업비 얼마로 보상을 해줄지, 손실보상 등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행자 관리처분계획 작성하고요. 이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에게 중요한 내용들 다 들어가죠. 조합원은 내가 몇 동 몇 호 분양받게 되는지, 분양가 얼마고 종전가 얼마고 사업비 얼마씩 분담해서 총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것들이 싹 다 들어가니까 이 관리처분계획도 관리처분인가 신청하기 전에 총회에서 의결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 2개는 총회에서 적어도 조합원 20% 이상이 출석. 그리고
부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 내용들은 꼬박꼬박 하나씩 물어보니까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 박스 밑에 보세요. 가로 2번 재산 등의 평가 방법. 관리처분 계획 내용 중에서 분양가고 종전가, 이런 분양가, 종전가, 재산을 평가할 때는 다음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이제 감정평가업자 아니라고 그랬죠. 그 용어가 좀 바뀌어갖고 감정평가법인 등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정한다. 저 평균 내갖고 산정하는데요. 요 감정평가사를 누가 선정하는지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되고 재개발 사업, 재개발일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이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1명,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한 1명, 각각 1명씩 선정해서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산정합니다. 그럼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의 차이점 딱 보이죠? 재개발 사업은 감정평가사를 다 누가 선정해라? 시장 군수 등이 선정해서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고요. 근데 재건축 사업은 공익 사업 아니니까 시장 군수 등이 하나, 조합이 하나 각각 선정해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산정하고요. 자, 옆으로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그럼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작성하는데요. 이 관리처분계획 기준도 환지계획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환지계획은 토지의 교환, 관리처분계획은 건물의 교환. 둘 다 교환계획이니까 비스무리합니다. 그러면 환지계획 작성할 때는 대원칙, 적응한제라고 그래요. 적응한제 하면 7가지 있죠. 위, 지, 면, 토, 수, 이, 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그래서 합리적으로 환지조라, 적응한지. 근데 이 적응한지 기준에서 관리처분계획에서는 3개 남아요. 면적, 이용상황, 환경. 이거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분야해준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위치나 지목 이런 거는 따질 필요가 없다. 면적, 이용상황, 환경. 이런 것들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분야해주고요. 환지계획에 나왔던 개념들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환지, 부지정 다 써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서만 특이한 기준들 몇 개 보면 자, 환지 부지정, 다른 말로 직권부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 또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자, 여자들은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즉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은 증환지도 안 되니까 일단은 돈 주고 나가세요. 현금 청산할 수 있고요. 저기 정비구역 지정 후 토지를 분할해서 취득했다. 요거를 소위 뭐 했다 그래요? 지분 쪼개기 했다. 그러죠? 지분 쪼개기. 원래 한 필지의 토지면은 분양권 하나인데 두 필지로 분할해버리면은 분양권 2개, 지분이 쪼개진다. 그래서 분양권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 이거를 소위 투기행위라고 그래요. 투기행위. 그래서 이 지분 쪼개기 해봤자 현금 청산, 분양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자들, 요자들은 관리처분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며칠 내? 90일 내 협의해서 협의한 대로 손실보상, 현금 청산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박스 밑에 또 하나 2번 주택의 공급 기준. 저희 관리처분계획 기준에서는 그게 핵심이죠. 그럼 관리처분계획대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해 주는데 이 주택의 공급 기준. 자, 이것도 주택법을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주택법이 아니고 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기준을 정하게 되고요. 그럼 주택도 주택 공급 기준 원칙은 1주택 한 개만 줍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마태이가 같네요, 이게. 공유하고 있을 때도 1주택. 주택은 한 개만 주는 게 원칙. 근데 예외들이 또 버라이어티가 나오죠. 자, 첫 번째. 자,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해 줄 수 있다. 즉, 공유자수만큼 줄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를 공유하고 있는 거냐? 1토지. 그럼 원칙은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도 1주택 한 개만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외, 1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이때만큼은 조례로 정하면 더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1주택 공유했을 때 이렇게 바꿔주니까 1토지. 그 다음에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다 분양해 줄 수가 있대요. 그럼 종전에 10개 갖고 있었으면 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투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과밀억제권역. 우리 서울특별시 같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 사업일 때 재건축.
그다음에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국가나 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일대. 자, 이런 투기의 대상이 아니면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